안녕하십니까.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현아입니다. 오늘은 2022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뉴스를 보면서 또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한 주간 미국 S&P 500의 주요 주가 현황인데요. 보시면 굉장히 지금 한 주 동안 크게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게 보이죠.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건 19.7% 주간 상승을 하고, 아마존도 한 10% 이상 상승을 하고, 빅테크에서 지금 페이스북으로 나오지만 메타 플랫폼 15% 정도 상승을 하고, 반도체, 빅테크 이런 부분들 다 좋았다.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CRM도 그렇고요. 세일스포스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지금 좋았다 라고 보시고, 지난주에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. 이제 전쟁도 발발돼서 좀 하락했던 부분도 있고, 또 FOMC 회의에 앞두고 계속 이제 불안한 장세가 있었는데, 발표 이후에 0.25% 이제 그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했고요.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라서 뭔가 이제 불안 요소가 한번 매듭이 지어졌다고 할까요? 그런 요소가 매듭을 한번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는 불안해하지 않고, 이제 주가가 실적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, 반면에 이제 에너지 쪽이죠. 에너지 쪽은 이제 러시아 전쟁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급하게 좀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제 하락했던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. 이제 또한 이제 토요일 새벽장이죠. 마지막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미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그 시장에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보합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, 다른 섹터들은, 하지만 이제 빅테크 부분은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.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이 메타 플랫폼, 그다음 테슬라 상승도 많이 돋보이고, 나이키 쪽, 리오프닝 관련된 나이키도 많이 좀 상승을 좀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토요일 새벽장에서 중요한 게 이제 그날의 주가 시장하고 시초가에서 이제 종가까지 흐름인데, 이 시초가에서 종가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죠. S&P 500을 비롯해서 나스닥도 그렇고요. 그래서 주말에 큰 악재가 없는 이상은 국내 시장도 좀 좋지 않을까. 그리고 국내 시장도 아까 얘기했던 빅테크와 관련된 부분들, 파이낸스 쪽도 괜찮고요.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테마가 있는 부분도 다 좋을 거고,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시장이 안정화를 갖고 조금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악재가 없다면. 그리고 이제 원자재를 한번 볼 텐데, 한 달 동안 변동 보면 소맥이나 난방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, 한 주간에 또 가격 변동을 보게 되면은 난방유는 상승을 했지만 소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하락을 하고, 그 다음에 이 원유 관련된 W 텍사스유나 브렌트유도 좀 하락을 많이 해서,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에서는 원자재 쪽에서는 조금 안정을 좀 한 주 정도는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. 근데 지금부터 이제 원자재 투자가 들어가는 건 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고, 그리고 이게 이미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이 원자재가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,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자재 쪽은 이제 굳이 이제 투자를 좀 하는 게 저한테는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, 왜냐면 오르는 날 아마 굉장히 테마성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쭉 오를 테지만, 그날 타이밍을 좀 놓친다 그러면은 좀 이제 장기간 동안 또 하락하거나 이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, 금요일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0.46% 상승했고, 코스닥 같은 경우 0.97%로 상승하면서 그래서 마감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한 주 동안 이제 최근 3일간 테마에서 좀 상승을 했던 이걸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관련된 부분도 있고, 보시면은 이 그 메타버스 있죠. 메타버스 관련된 거랑, 그러니까 증강현실, 가상현실이죠. 이런 것들이 다시 좋아졌다. 그러니까 뭔가 이 시장에 그런 악재로 생각했던, 아니면 좀 불안 요소로 생각했던 대선도 있었고요.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, 그리고 미국 FOMC 회의에 의해서 이제 금리도 결정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전쟁은 이어지고 있지만 휴전에 대한 얘기도 오가고, 그래서 그런 세 가지 큰 악재들, 이렇게 불안 요소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매듭이 졌다. 그러면서 다시 과거에 좀 이제 상승률이 높았던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, 건설 같은 경우는 얘기했지만
지금 이제 대통령 바뀌고 나서 이제 그 공급 물량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늘어났을 것 같고요. 뭐 나머지 영화나 뭐 항공 뭐 이런 쪽은 이제 리오프닝 때문에 좀 좋아졌다. 그런 섹터로 아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20일 신고가의 종목들이거든요. 뭐 다는 없지만 제가 이제 삼성증권에서 한번 가져온 건데, 이제 3월 2주차에 보시면은 관련된 게 뭐 두산도 있고요. 예, 두산. 그 다음에 뭐 현대건설, 삼부토건, 예, 지능기업도 뭐 이게 건설 쪽이죠. 여기 다 건설이거든요. 예, 요거 건자재, 예, 대림, 비엔코, 그 다음에 GS 건설도 있고요. 펄프도 건자재 쪽이죠. 삼호개발도 건설 쪽, 뭐 한라. 그러니까 다 지금 시공테크도 특수 그런 뭐 건설 쪽으로 보고 KCC도 건설이죠. 그러니까 뭐 대부분 보면 다 건설 쪽이 한 20일 신고가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또 건설 쪽도 좋았거든요. 예, 건설 쪽이 좋았고, 네. 그리고 지난주 이제 3주차에 신고가를 새롭게 돌파했던 쪽을 좀 보니까 쭉 이렇게 보면서 좀 들어왔던 부분이, 저는 이제 2주차에서는 건설과 건자재였다라고 치면은 3주차에서 신고가, 이제 새롭게 신고가를 돌파했던 종목들을 모집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제강이 있죠. 예, 동일 제강, 예, 그 다음에 NI스틸, 문배 철강, 그 다음에 대한금속, 그 다음에 뭐 금강공업, 예, 뭐 이렇게 이 철강이나 제강 뭐 이런 금속 관련된 부국철강도 있죠. 제일제강도 있고 삼연철강, 이렇게 좀 철강 쪽이 좀 많이 좀 3주차에 신고가를 돌파하면서,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가격대가 상승을 하면서 좀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.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건설이나 제강 쪽에 그런 관련된 기업들의 좀 움직임을 좀 볼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, 2주차에 건설전자재가 신고가 나오면서 이 좀 주가가, 종목들이 테마가 좀 좋았던 것처럼 3주차에도 철강이나 제강 쪽이 좀 테마로서 좀 좋지 않을까라는, 예, 이건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, 예, 그렇게 예상을 한번 그냥 추측을 해본 거고요. 그리고 이제 한 주 동안 나왔던 리포트 중에 좀 관심 있게 좀 볼만한 건, 이제 오르비텍은 제가 개별 영상으로도 만들어 놓긴 했는데, 이제 오르비텍이 원자력의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사업을 하고 있죠. 원자력 관련된 이제 폐기물 처리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, 예, 시스템 유지 관리도, 그리고 또 항공기, 예, 동체 관련된 그런 부품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, 뭐 두 가지 다 이제 조금 저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이제 오르비텍 과거 대주주였던 이제 아스트라는 상장사가 있는데, 그 상장사도 지금 이제 실적이 많이 조금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이라서, 그래서 오르비텍은, 그래서 제가 좀 좋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이제 두 가지 사업 부분이 다 좋아진다. 그리고 덕산은 여기 보시면 OLED가 좀 부진하다고 얘기를 하네요. 원래 되게 좋았었는데. 그리고 일단은 뭐 체크한 것만 보죠. 슈피겐은 이 작년도는 21년도는 이제 실적이 조금 이제 낮게 나왔고 20년도보다. 그리고 이 PRQ 이제 프라이스하고 퀀티티, 예, 이 가격과 수량이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.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이게 그 핸드폰 케이스이기 때문에, 이제 핸드폰 케이스가 좀 고가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.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그 폴더블 같은 관련된, 예, 제품도 많이 이제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이 케이스도, 예, 좀 이제 가격도 이제 비싸지는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, 지금 보니까 이 가격대가 지금 실적이 좀 떨어지면서 많이 하락을 해서, 슈피겐 코리아가 이제 뭐 PBR 밸류, 단기순이익 PBR 밸류 한 5배 정도고, 뭐 PER이죠. PER도 5배 정도고, 뭐 PBR도 아마 1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. 그러니까 거의 지금 슈피겐은 거의 저점인 것 같아요. 예, 주가는 굉장히 저점이고 실적도 반면에 좀 떨어졌다. 근데 2022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좀 모바일 쪽 수요가 좀 증가하거나 뭐 이러면은 또 이제 슈피겐에는 어느 정도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펄어비스, 예, 요거는 이제 중국 쪽 관련돼서 이제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쪽에 이제 시작을 하니까, 예, 그래서 좀 관심을 4월 달부터 시작되죠. 그래서 주목을 좀 갔는데, 하나 이제 걸리는 거는,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중국과 이제 관련된 거에서는 불안 요소로 지금 생각되는 건, 윤석열 이제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뭐 사드 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 어떤 국방력이나 안보와 같은 데에서 뭐 사드 배치도 뭐 설치를 할 수 있다, 이런 얘기가 좀 후보 시절에 나왔었기 때문에, 만약에 그게 추진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중국과 관련돼서 또 우리나라 제재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거든요. 그러면 분명히 뭐 화장품, 뭐 게임, 엔터 이런 거 다 영향받기 때문에, 그러니까 제가 그 세 가지를 지금 투자를 못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런 불안 요소 때문에. 차라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불안 요소가 뭔가 그냥
확실하게 그냥 우리는 사드 배치 하겠다라고 나오면은 차라리 주가 하락하는 거 보고 그 이후에 그냥 어차피 뭐 게임이나 이런 쪽은 이제 성장을 하니까 엔터 쪽은 예, 그때 이제 투자를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, 일단 펄어비스는 그런 면에서 중국 쪽으로 지금 뭐 판호가 좀 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. 예. 그리고 또 풍사는 여기가 이제 그 동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죠. 예, 그 구리 관련된 사업. 그래서 이 구리 가격대가 지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원자재 관련된 회사들이 왜 그 가격대가 상승을 하면은 높아지면 좋아지냐 하면은 기존에 있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고철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동도 결국 이제 재고가 있잖아요. 이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재고 자산이 평가가 다시 가치 평가가 분기별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회사의 자산이 굉장히 이제 부풀어지는 거죠. 예, 그래서 아마 PBR 밸류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좀 좋아지는 그런 효과, 예, 그런 게 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원자재 관련된 이제 회사들이 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서 좀 예,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여기가 또 방산 쪽으로도 뭐 이 동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뭐 탄피도 만들고 그런 관련된 제품들도 만들기 때문에 좀 이 그 방산 쪽도 지금 좀 좋아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괜찮게 생각을 해봤고, 워닝 머티리얼스는 일단 반도체 관련주라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좋아지는 부분이고, 또 이쪽에서 이제 현재 굉장히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특수가스인 뭐 네온가스나 뭐 크레온 가스나 뭐 이런 것들, 예, 그다음에 뭐 제논이나 뭐 이런 가스들이 굉장히 좀 이제 부족하게 된 상황이어서 반도체에서 지금 만들기가 힘든데, 원익 머티리얼스가 이 특수가스 제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빠른 전환이 좀 있다라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모멘텀의 하나의 또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,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 혈당 측정인데 실적이 그래도 계속 좋아지고 있더라고요, 이쪽 부분은. 그래서 여기도 올해는 이제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기대치보다 못 나왔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꾸준히 좀 한번 볼만한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,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주는 뭐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게 좋아지는 섹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본 거고, 여긴 또 배당을 한 4, 5% 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현재는 배당을 다룰 만한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건설주에서 금호건설도 한번 리포트가 나와서 한번 보실만 하고,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회사죠. 예, 기술력도 좋고 이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, 이 반도체 리노핀에 대해서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뭐 꾸준히 좋은 주가 흐름, 그리고 제가 정말 기억하는 게 이 리노공업은 그 아마 코로나에서 정말 주식이 안 빠졌어요.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들이 이 회사의 그 어떤 진짜 뭐 이건 재무도 좋고 회사의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확장하고 있고 사업도 넓혀가고 이익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,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말 팔방미인처럼 뭐 나쁜 부분이 없거든요. 뭐 대신 이제 주가는 그에 맞게 좀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아가지만 계속적으로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이 코로나 때도 굉장히 안 빠지더라고요. 이 회사는 막 다른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리누공은 정말 주가가 안 빠지고, 예, 회복도 빠르게, 예, 또 되고 있는 회사라서 정말 장기 투자하면서도 불안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화이트질로 이제 제가 이제 박스를 쳤는데 그 리오프닝 중에서 가장 지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최근 들어서 가격 상승, 예, 이제 맥주값도 좀 올린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화이트질로는 이렇게 박스를 한번 쳐봤고요. 그러면은 이제 날짜별로 이제 좀 이슈가 나올 만한 이걸 한번 보면 21일이죠. 우선 21일 날 이제 6명에서 8명으로 숫자를 좀 늘렸는데, 조금 아쉬운 거는 영업시간은 이제 11시로 유지를 한다 그래요. 이제 솔직히 보면 이제 사적 모임에서 그 인원수보다는 영업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, 자영업자분들한테. 왜냐면은 솔직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떼거지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서 요즘 잘 안 다니잖아요. 그러니까 뭐 6명만 돼도 차라리 12시까지 있으면 더 그 사람들이 시간 많아서 많이 먹고 뭐 회전 테이블도 많이 돌릴 수 있고 이래서 더 이런 매출이나 이런 기대 효과가 더 많은데, 그러니까 더 늦게까지 더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어야지. 근데 이 시간을 안 거들고, 예, 사람을 건드렸다는 건 그렇게 큰 그건 없다.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이슈들이, 관련주들이 약간 한 주 정도 더 이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이제 추이 좀 보면서 다음 주 또 뭐 한 주 있다가나 또 다음 주에 또 미뤄질 수 있는 어떤 뉴스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는 그 리오프닝 관련된 건 좀 이연됐다라고 생각을 하고,
다른 것보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이게 중국에 딱 그 사드나 이런 거 진짜 배치한다 그러면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도 중국과 뭔가 영향력이 좀 없는 예, 그런 회사가 좀 좋다. 그래서 중국과 좀 영향이 없는 리오프닝 주식이 이면서도 국내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, 저는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좋게 보이는 거는 뭐 이 주류 쪽인 것 같아요. 주류 쪽. 뭐 주류 회사들 굉장히 많죠. 아까 나왔던 뭐 하이트 진로도 있었고요. 하이트 진로도 있고, 뭐 국순당도 있고, 뭐 무학도 있고, 뭐 롯데 칠성도 될 수가 있고요. 예, 뭐 다양한 회사들이 좀 많으니까 뭐 그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. 예, 주류 관련된 업체들이 좀 수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. 그리고 뭐 이 아까도 나왔지만 이 지금 지난주 한 15, 16일 정도 정점을 해가지고 확진자의 숫자나 지금 위중증 환자도 한 1200명 정도 한 15일 날, 그리고서 그 이후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인데, 일단 월요일 날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또 주말에 이렇게 좀 숫자가 나온 거 이후에 21일 날 숫자가 몇 정도가 찍히는지, 이제 주말 숫자들이 몇 정도 나왔는지 보면서, 만약에 이때 좀 하락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좀 이제 하락으로 가지 않을까, 추세가 한번 피크를 한번 찍고 한번 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고,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리오프닝 할 수 있는 거리두기에 많이 더 풀어줄 수 있는 걸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, 이미 이제 그 간염법에서는 1급에서 2급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좀 또 특이한 뉴스인데, 그 사우디 아람코가 이제 세계 최대 이제 석유 그 관련된 회사죠. 시총이 아마 거의 2위일 거예요. 아마 애플 다음일 건데, 이 예멘 반군인 사우디 예멘 반군이 드론으로 뭐 사우디 남서부 아람코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라는 이 뉴스가 그 YTN 쪽에서 나왔거든요. 근데 이게 좀 이런 뉴스가 되게 많아요. 작년에 한 10월 달에도 있고. 그래서 저는 이게 확인이 좀, 왜냐면은 이게 뭐 제가 주로 보는 뭐 CNBC나 뭐 CNN 이쪽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사가 좀 큰데, 거기에는 안 나와, 제가 못 찾았거든요. 제가 못 찾은 건데, 근데 또 다른데 해외 사이트 보니까 뭐 VAO 이런 그 매체나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알리자지라 만들지 모르겠는데, 이게 카타르 쪽 통신인데 여기엔 뭐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. 이렇게 사우디 쪽에 좀 공습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있는데, 지금 그 미국 쪽 메이저한 쪽에는 제가 못 찾아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,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내일 아마 유가가 좀 상승을 할 거고, 내일 아마 유가 선물 시장 상승할 거고, 또 국내에도 좀 그런 뭐 이런 원유와 관련된 회사들이 좀 이제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겠죠. 뭐 S-오일이나 뭐 GS건설, 뭐 석유와 관련된 회사, 뭐 흥국석유는 좀 실적 안 좋은데 거기는 좀 이런 이슈 있을 때마다 오히려 좀 가볍다 보니까 테마로 많이 좀 오르기도 하더라고요. 아마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. 그리고 면세 쪽에 대한 그런 걸 좀 이제 폐지를 하겠다.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면세점 쪽도 지금은 좀 이슈가 좀 이제 좋아져서 조금 실적들이 잘 나오지 않을까, 면세 관련된 회사들도.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NFT 경매인데 22일 날 요즘 이제 특이하죠. 김한기 화백이라고 이제 우주라는 김한기 화백 우주라는 요 NFT 경매가 있다라고 하는데, 이거를 이제 올레드 TV에 있는 걸로 경매를 한다는 거예요. 실제 이 화백의 작품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 아니라 이 올레드 TV로 담아낸 김한기 화백의 우주라는 요거에 대해서 요 경매를 한다라고 해요. 조금 이제, 그래서 저는 확실히 그 NFT하고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쪽 이슈는 저희 속도로 뉴스도 많이 보고, 이쪽 생태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탈중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고, 미래가 이쪽 방향으로 결국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, 제가 또 요거를 담았던 이유가 제 바른 시원함에 대한 모티브가 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김한규 화백에 대한 그 그림을 보면서 이분이 좀 파란색 이런 푸른색에 관련된 그림 많이 그리셨거든요. 그래서 그 바른 시원함이라는 게 저도 거기서 솔직히 모티브가 왔어요. 이제 뭔가 이분의 그림 보면서 뭔가 굉장히 그 모형이 되게 바르고 그냥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되게 좀 뜬금없는데, 그래서 제 이 유튜브 그 채널명이 바른 시원함이거든요.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별 상관없는 얘기인데, 아무튼 뭐 김한기 화백 님 그림이 저도 좋아합니다. 잘 모르지만. 그리고 23일 날에 이 종부세하고 뭐 재산세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
좀 발표가 한번 있는 것 같아요. 세제 개편에 대해서. 그래서 세제 개편이 좀 완화되는 이제 부분으로 간다라고 이제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되는 게 아마 유력할 것 같다. 그리고 이렇게 되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월 이제 취임한 이후에는 또 더 풀어줄 수도 또 있거든요. 좀 약간 그런 이슈가 있으면 23일 날에 뭐 이런 뉴스 나오면 또 건설주나 건전자 쪽으로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반응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 거죠. 예. 그리고 아까 나왔던 대로 화이트 진로 23일부터 맥주값 뭐 인상이라 그래요. 그래서 화이트 진로도 뭐 이런 이슈도 있다 그러면은 뭐 주가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. 뭐 아마 그 전에 또 오를 수도 있고 아무튼 23일 날에 아마 이런 뉴스가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이 되거든요. 23일부터 맥주값이 증가하니까. 뭐 도대체 맥주가 얼마 할지 궁금하네요. 이제 지금 뭐 음식점에 보통 한 5,000원 파는데 아마 6,000원 정도 하겠죠.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이데일리에 보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성이행지하고 뭐 이쪽에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그래서 좀 뉴스가 이제 제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23일 날에 아마 보도자료가 나올 것 같아서 이때 좀 만약에 뭐 이런 뉴스로 뭐 벌금이나 나중에 또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신성이행지 조금 영향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 은행들이 돈을 엄청 벌고 있습니다. 46조를 벌었다라고 해요. 이자만. 그래서 또 연봉도 굉장히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그 IMF 때도 양적 완화를 이제 돈을 많이 찍어냈고 시장에 이제 돈이 많아졌고 이 지금 코로나 때도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결국은 똑같이 이자를 만약에 이제 기준 이자가 0.25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좀 올라갔죠. 우리나라는 이제 올렸는데 만약에 기존에 이제 이자가 1%라고 했는데 만약에 1.5%가 되면은 과거에 돈이 만약에 시중에 500조가 있었다라고 만약 치죠. 500조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2배가 돼서 1조가 됐다라고 하면 똑같이 1%를 받으면은 이 500조 있던 시장에서 이자율은 5조가 되는 건데 만약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이게 이제 1,000조가 됐다. 1,000조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이 100조가 이자 수익으로 잡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양적 완화가 그만큼 많이 된 이유도 있어요. 그래서 이 금리가 조금 올라도 굉장히 이익이 많이 될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시중에 더 많이 돈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금리가 그래서 점점 올리기가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. 양적 완화가 늘어날수록 이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, 부채 이제 절대량이 증가하는 속도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500조의 그 시중에 그런 양적 완화 시장하고 이 1,000조에 되는 양적 완화 시장에서는 2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금리를 과거에 0.25로 올렸다 그래도 이거는 0.5%로 올린 것 같고 금리를 1% 올렸다 그러면은 시장의 부채나 이런 어떤 뭐 이 레버리지 부분은 한 2배로 작용할 수 있는 시장이 됐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금리가 저는 그래서 이 올리는 게 진짜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점점 더 많이 줄 수가 있다. 이렇게 시중에 영향력이 많이 끼칠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있고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가계부채들은 굉장히 심해지고 개인들이나 이제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게 금액대가 이제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리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뭐 이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다 보니까 예전에 뭐 5억짜리 아파트에서 1% 금리가 오르는 거 하고 10억짜리 아파트에서 금리가 1% 오르는 거는 확실히 다르죠. 5억이면 1%면 500만 원이지만 10억이면은 1,000만 원이거든요. 이렇게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점점 더 이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시장이 더 민감하게 영향력을 줄 거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.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 지금 반도체 관련된 네온이나 뭐 클립톤, 그다음 제논 이런 가스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원자재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고 뭐 곡물이면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이 가스와 관련된 이런 것도 지난주에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요번에 또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특수가스와 관련된 이 회사 뭐 포스코가 아마 보통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원인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이런 특수가스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회사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. 또 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재택 치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필요하겠죠. 집에서 뭐 주사기 맞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. 링거하고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. 그건 이제 간편한 경구용 치료제가 아마 필요할 텐데. 그래서
이 박스 로비드라는 이 그 화이자 거가 이제 부족을 해서 이제 몰루피라비드라는 그 이제 머크사 거, 예, 이게 이제 또 이제 긴급 승인이 될 수 있다. 그러면은 또 이제 머크사 관련된 뭐 관련 주식들이 또 오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여기 투자가 좀 쉽지 않다라고도 생각하는 게, 이게 딱 만약에 머크사 치료제를 이렇게 늦게 투자 들어가서 좀 이제 상승 구간에 또 마지막에 따라 들어가면은 요 이슈가 또 안 이게 한번 이슈가 나오면은 이게 또 나오긴 좀 힘들잖아요. 이 이슈가 또 좋아지긴.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하루 정도 이슈로 소멸되는 테마일 수가 있으니까, 고점에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또 한동안 또 관련주로 또 테마로 물릴 수 있다 라고 해서 좀 이런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. 예, 만약에 내가 미리 타이밍 잡아서 들어갈 수 있으신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, 예.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게 이 게임 쪽 관련돼서 이 클립토나 이 암호화폐 NFT 관련돼서 계속 좋은 이슈도 나오고, 지금 이제 그 위메이드 그 위믹스 코인, 예, 그게 이제 암호화폐 클립토닷컴에 상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이게 이제 상장이 될수록 뭐가 좋은 거냐면, 한마디로 우리나라 이 원화가 이게 만약에 화폐라고 보면은, 과거에 뭐 공항이나 이런 환전소 가면은 환전되는 이제 그 화폐가 달러, 유로, 그 다음에 중국 예나, 그 다음에 일본 엔, 뭐 요 정도가 되거든요. 예, 그러니까 뭐 다른 홍콩 달러나 뭐 요 정도가 이제 이제 주로 다른 나라 가서 통화가 이제 거래가 되는데, 이렇게 이제 클립토닷컴이든 이런 여러 거래소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위맥스의 어떤 이용자 가치나 그다음에 뭐 환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거든요.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는 거고, 또한 뭐 사우디에서 K게임에 좀 이제 자금이 좀 이제 유입된다. 예, 사우디 쪽에서 이제 그 이제 투자 자금, 예, 왕실 투자 자금으로 해가지고 K게임이 이제 좀 돈이 많이 좀 투자가 되니까, 이거 아마 올해 아마 또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이 국내의 게임사, 예, 아마 대형주겠죠. 대형주 게임사에 아마 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서 분명히 그때도 이슈가 또 될 거고, 좀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아마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대부분 이 그 P2E 게임으로 해가지고 이 NFT 시장으로 지금 진출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아마 게임사,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좋게 보고, 대신 투자 타이밍은 이 사드 같은 게 차라리 그냥 발발이 나고 나서 들어가는 게 한 번 정도 조금 이제 불안 요소가 좀 없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, 그리고 게임주, NFT 계속적으로 뉴스 보고 있지만 좋은 뉴스들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도 한 주간의 뉴스,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 영상을 봐주셔서